네, 김정은 위원장을 풍자한 영화 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사 해킹을 두고 북한과 미국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결론을 짓자 북한이 반발하면서 공동조사까지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양무진 대학원 대학교 교수 그리고 탈북 배우 한설 씨와 함께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그 소니사 해킹은 북한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북한이 이제 미국이 증거도 없이 이렇게 범죄 혐의를 씌우고 있다면서 역으로 공동조사를 제안을 했는데요. 먼저 지금 북한 외무성의 반응을 보면요. 주권 국가의 범죄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부터 내놔야 된다. 미국이 터무니없는 여론몰이로 비방. 이번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공동조사 제안마저 거부하고 끝끝내 우리를 걸거들면서 그 무슨 대응 조치를 운운하는 경우 실로 엄중한 후과가 초래되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네, 이렇게 북한이 발표를 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이 이렇게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종의 맹분 축적용, 기사함이 아니겠냐.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 FBI에서 이 해킹 여기에 대해서 북한 소행이다. 예.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되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FBI 같으면 세계적인 정보기관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소행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 증거를 갖고 있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발표 내용의 증거를 보면은 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아, 어떤 부분인가요? 일례로 보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지난 몇 년 전에 우리의 방송국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농협 이런 곳에 지금 이제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수법하고 이번하고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수법 같은 걸로 봤을 때 북한의 소행이 아니겠냐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하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은 IT 컴퓨터 세계적인 강국 아닙니까? 그 강국들은 주로 이런 해킹 방어 체제 상당 부분 기술을 뛰어나겠죠. 그런데 북한이 해킹의 강국이라 하더라도 과거 4년 전, 5년 전의 수법이 똑같이 한다? 예. 그러면 내가 범인이요. 북한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범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조금 의구심이 든다. 그런 측면에서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물정을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까지의 미국 FBI에서 내놓은 물정 이 부분 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없는가 예. 좀 더 되돌아갈 필요가 있고 지금 미국도 특별한 증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보죠? 지금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예. 두 번째로 지금 이제 북한이 지금 이제 이 자기의 소행이 아닌데 자꾸 이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예. 그래서 공동조사하자. 이것은 북한의 일종의 기싸움입니다. 예. 북한도 이 주권국가로서 미국이 이러한 공동조사를 하지 않을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0년도에 천안 사건 관련해가지고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하자 했잖아요. 예. 우리가 응하지 않았죠. 그건 주권국가 예. 할 수 없습니다. 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지금은 이제 납치자 문제,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공동조사하자고 북한이 제안했습니다. 예. 근데 북한이 여기 대해서 호응 안 했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주권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북한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예. 다 제안하더라도 결국 수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은 기싸움이 아니겠느냐.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결국에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간의 이제 기싸움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탈북 배우 한서희 씨도 나오셨는데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통상 북한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선전을 합니까? 예전에 북한에서 이런 비슷한 이제 뉴스를 한번 내보낸 적이 있어요. 예. 미국의 은행 빌딩이 이제 비행기가 자폭을 했던 그 사건이 있으면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음모론을 꾸며서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했었단 말이죠. 예. 이번에 또 역시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를 오히려 음모를 해서 이렇게 정말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경제적으로 여러모로 압박하려고 한다. 항상 선전포고를 하죠. 마지막에는 우리는 대비해서 긴장해야 된다. 전쟁 연습을 더욱더 예. 강화시키고 내부 결속력을 더 강화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암살을 소재로 한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북한도 여러 번 반발 성명을 낸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영화 자체가 있다는 거 북한 주민들이 접하기는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렵죠. 예. 아마도 이제 남과 북한을 다룬 드라마를 봐도 북한에서는 정치적으로 잡혀가는 예. 곳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을 다룬 저런 영화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북한 사람들이 보려고는 못할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번 뭐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비단 해킹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방송사, 남한의 이제 방송사 그리고 금융기관들도 많이 해킹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북한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도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일전에 제가 정확한 그 통계 수치를 발표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예. 1년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를 통한 해킹 발생 건수가 약 한 7만 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하고 관계되는 것이 한 1억 건 되는 걸로 이렇게 있는데 아주 그 해킹의 이 수많은 해킹에 비해서 북한 소행에 추진되는 것은 1억 건 아주 작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그다음 진짜 이 은행 같은 경우라든 이런 소행에 상당 부분은 이제 그 당시 남북 관계 상당히 이 대립과 대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황적인 증거를 가지고 예. 이 북한 소형 말고 어느 나라에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우리 정부도 그 당시 발표된 상당히 조심성 그 위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앞으로 미국 이런 부분도 그러는데 그러나 혹시나 만약에 북한이 소행했다 하면 예. 아마 지금 알려진 대로 뭐 한선희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도 북한은 그 정찰총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정찰총국이요. 예. 지금 이제 정찰총국장이 김영철이지요. 예. 여기에서 부르면 이제 대남공작, 이 대남공작 차원에서 해킹 이런 것도 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마 그 121구, 119구, 119, 뭐 이런 국을 여러 가지 많아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제 이 제3국이랄까요? 중국이라든지 또는 중동 지역에서 예. 그 본부를 두면서 해킹을 하고 있다고 지금 소문은 나 있습니다. 이건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그러나 이것이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얼마만큼 직접 북한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인지 예. 이것은 좀 별개의 문제다. 아. 이것은 추정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예. 좀 더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어떠든 간에 북한이 소리 없는 총성, 사이버 테러, 이런 해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한미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북한의 사이버 전력 그 전술이 남한의 한 10배 정도의 수준이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건 뭐 예. 기술의 수준을 보다도 오히려 그게 해킹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 숫자가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1000명 되면은 예. 국제에는 한 6000명 내지 이런 있잖아요. 이런 예. 수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해킹의 기술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 저 정부 또는 우리 국가가 외국에 해킹했다 이런 것을 잘 발표하기 때문에 예. 우리의 해킹 수준은 알 수가 없죠. 예. 그러나 북한은 일단 이제 추정적으로 했기 예. 때문에 해킹 숫자, 해킹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고 예. 또 해킹의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니겠느냐. 예. 특히 미국의 FBI가 적어도 인정할 정도의 수준 같으면 상당한 수준이 아니겠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추정할 따름이다. 여튼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사이버 전력을 조직적으로 키우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예. 북한은 우리나라처럼 대중적으로 컴퓨터를 다 이렇게 잘 다루는 편은 안 돼요. 예, 일반 주민들이 다루기는 어렵죠. 다루기는 어렵고 예. 일부 이제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정말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켜요.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당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아이들이 컴퓨터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또 컴퓨터 학과를 들어가게 돼서 그 정찰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예. 사실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 같은 경우는 컴퓨터 보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김책공대나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컴퓨터 학과도 따로 있지만 일반 학생들도 이 컴퓨터에 대한 이런 일반 지식들을 많이 습득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일반 학생들 중에서 네. 그런 공부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좀 뛰어난다 네. 하는 친구들을 이제 뽑아서 사이버 전력으로 키우는 건가요? 그런 학생들 중에는 없어요. 어려서부터 키우는 거죠. 네, 모든 어려서부터. 건 북한은 어려서부터 예. 초기에 이제 발굴을 해서 그 학생들로 해서 키워서 들어가는 거지 일반 대학에서 뭐 다른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 네. 그럼 한솔 씨가 보기에 지금 북한의 사이버 전력, 특히 해킹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 뭐
제가 북한에서 살다가 이 대한민국에 오니까 예. 다른 부분들도 많이 좀 부풀려져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 북한이 뭐 그렇게 해킹 쪽으로만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외국 가서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조금 부풀려진 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어느 정도 부풀려진 부분도 네.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기술이나 수준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렇죠. 분석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뭐 소니 해킹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제 성명을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겠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북한에는 얼마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할까요? 그렇죠. 이제 그 미국은 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 이거를 가지고 직접 테러에 가담하기나 지원하는 경우에 예.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고급 기술을 해킹하는 이런 측면 봤을 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그 컴퓨터를 통한 해킹 이걸 가지고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예. 북한은 지금 이제 북한이 추정했다는 그 근거지. 예. 지금까지 그 근거만을 가지고 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다면 이것은 잘못하면 미국이 테러 지원국을 너무 남발한다. 이렇게 그 비판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정하고 안 하면 북한보다도 미국의 이 입장이 달려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예. 아마 이거 테러 지원국 지정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다. 그러나 실제화될 가능성이 낮다. 예. 그리고 압박을 하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지원국으로 그 재지정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북한 압박한다 하더라도 예. 그 압박의 수단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역 제재를 한다, 금융 제재를 한다. 이미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모든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이미 측면- 국제적 제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설령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압박의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단지 국제사회의 한 목소리로 상징성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런 비판을 감수하고서도 특히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런 해킹 사건 가지고 테러 지원국까지 이제 운운을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라는 이제 분석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북한을 압박하려는 그 배경엔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 그렇겠죠. 걸까요? 뭐 지금은 이제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모든 다방면에 대해서 북한 압박하고 있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핵 문제, 인권 문제, 해킹 문제, 뭐 여러 가지 다니겠지 않습니까? 예. 이런 선택과 집중상에서 미국은 지금 현재 대북 전략 전술은 예. 제재와 압박을 통한 것이 그 전략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런 전략 전술이 한국이나 중국에게 압박 요소 될 수 있습니다. 예. 혹시나 한국이 남북 간의 대화, 또 중국의 이 북한의 대화,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러시아와의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테러 지정국까지 운운하는 상황에서 예. 좀 뭐랄까,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주변국에 던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번 소니 해킹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그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또 미국의 어떤 전략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포괄적으로는 그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테러 지원국 지정,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런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이 되면 북한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압박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쟁 연습을 더 많이 이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 국제사회에서나 미국과 우리 남한과의 관계가 좀 긴장될수록 북한은 항상 이제 전쟁 연습에 몰두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아마도 북한 주민들한테는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생계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미 전에 공급이라든가 이런 건 다 끊겼기 때문에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예.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장사를 함에 있어서 조금의 자유를 얻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예. 이렇게 긴장 상태를 조성시켜가지고 여행증명서 발급도 안 해주고 긴장하다라는 그 이유로 예. 또 그리고 또 조직 생활도 더 강화가 되면 북한 주민들이 생존에 조금 좀 그런 게 좀 따르지 않을까. 국제적으로도 네. 이제 북한이 뭐 테러 지원국이라든가 제재가 강해지면 주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군요. 그렇죠. 생존에 영향이 오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번에 좀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지난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3주기였는데요. 별다른 행사 없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뭐 북한 내부 상황을 이제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북중 접경 지역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YTN 취재진이 다녀왔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봉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뭐 조용히 지나간 김정일 3주기 어떤 경제 상황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 같기도 하고요. 북중 국경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한마디로 김정일 추모는 뒷전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 친이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은 북중 간 교역량의 70%를 담당하는 무역 거점입니다. 그런 만큼 외화벌이 일꾼은 물론 북한의 필요 물품 등을 반입하는 북한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먼저 김정일 1, 2주기 때 일괄적으로 문을 닫았던 단둥의 북한 식당은 3주기 당일 대부분 문을 열었습니다. 본연의 임무인 외화벌이에 주력하면서 추모 분위기에 맞춰서 가무 등 공연만 금지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에볼라 대응이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이번 3주기를 맞아서 단둥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귀국 인파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으로 힘들어진 경제 환경이 조문보다는 먹고 살기에 더 신경 쓰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초 흉말 것으로 관측됐던 단둥 신의주 세관 역시 추모로도 문을 열었지만 실제 북한 측에서 나온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쪽 신의주 지역 주민들은 추모일 당일 외출을 자제시킨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둥 쪽 인력들은 3주기 영향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불필요한 애도 행사보다는 실익을 중시하는 김정은 정치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특파원 최근 이제 북중 관계 매우 냉랭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이제 중국 측에서 이 관계 복원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요? 네, 김정은 체제 출범 후 실제 연간 40차례에 달하던 북중 간 고위급 교류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도 류용차이 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보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 김정일 3주기에는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북한 측에서 요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 경제 특구 개발도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로 진척이 없고요. 북중 경협의 상징이던 신암록강 대교도 연말 개통이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북중 관계 이상 신호가 여러 군데서 감지되면서 중국은 공산당 서열호위 류인산 상무위원을 수요일 당일 베이징 북한 대사관으로 보내서 조의를 표했고요. 북중 간의 우위 증진에 노력했던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최고위급 인사 파견을 통해서 얼어붙은 북중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북한 측에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서봉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 이제 좀 다시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북중 관계 굉장히 소원해졌는데, 지금 서특파원 전해준 대로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관계 복원을 위한 신호를 보낸 것 같고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에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도 상당히 답답할 것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의 등극 시점에 맞춰가지고 북한이 뭐 핵실험을 했다 또는 장을 높게 발사했다 상당히 불편한 관계 되겠죠. 예. 그런데 불편한 관계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중국이 적어도 한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재자 역할 또 나름대로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2, 3년 동안에 북중 간의 고위급의 상호 교환 방문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이 영향 행사하고 이것을 나름대로 한국과 미국에다 압박하려 하는데 그런 정보가 되게 상당히 답답하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지난 이 김정일의 그 3주기에 때 맞춰가지고 류인산이라는 그 중국의 선전선동 담당 부장이에요. 서열 5위 정도 되죠. 예. 이 사람 먼저 중국 대사관 해가지고 나름대로 조문해가지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아마 내년부터 고위급의 상호교환 방문을 하자는 예. 그런 하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예. 또 특히 지금은 이제 그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협조가 필요하고 러시아는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상태에서 북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필요성의 상황에서 광해 여건이 맞아떨어지다 보니까 이 북러 간의 경제협력 관계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북러 관계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이 맞댄 지역이 좀 짧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그 러시아는 이 극동보다도 거의 유럽 중심적인 국가입니다. 예. 또 특히 이 동북아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러시아는 거의 중국 입장을 존중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최근에 북러 관계가 강화되고 또 그리고 혹시나 내년 5월 9일이죠. 예. 러시아 전성 기념일 70주년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김정은 제1위원 초청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발표하고 이런 것은 뭐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할까요? 이런 메시지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예. 그 북중 관계 여기에 대해서 촉매제 역할이 할까요? 예.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중국이 좀 여기에 대해서 영향 축소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연적으로 중국도 북한하고 관계를 좀 더 새로 일으키는 예. 그런 계기점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북러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은 예. 단적인 면만 단편적인 봤을 때는 중국이 압박이지만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북중 관계의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어떤 북러 관계가 이제 북중 관계 촉매제 역할도 할 수 가능하다. 있다라고 예, 예. 분석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그리고 탈북 배우 한선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